꽤나 중요한 얘기인데 녹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요거 사용할 겁니다. 프루츠 2D를 사용을 할 거예요. 프루츠 2D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PCA를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PCA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객체를 먼저 생성합니다. PCA하고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이런 파라미터가 몇 개 안 돼요. 파라미터 몇 개 안 되는데 and componen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컴포넌트 PCA에서 C가 컴포넌트잖아요. 성분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분의 개수. 그래서 and components를 일단 50개를 해볼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s, principal components를 몇 개를 찾겠다? 주성분 50개만 찾는 거예요. 주성분 50개를 찾는 주 PCA 주성분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게 주성분을 찾은 건 아니죠. 객체를 생성하고 데이터에 피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PCA.fit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Y는 넣지 않고 데이터만 넘기죠. 레이블은 넘기지 않고 데이터만 넘기니까 이게 무슨 학습 방법이냐면 비지도 학습인 거죠. 레이블을 주지 않고 데이터만 가지고 알고리즘이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 플롯 2D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이 과정이 뭐냐면 PCA를 학습시키는 건데 학습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주성분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네, 다 찾았어요. 다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훈련된 결과는 뭐냐면 훈련된 결과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컴포넌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컴포넌츠. 자, 근데 얘는 배열입니다. 배열이고요. 쉐입만 먼저 볼게요. 이게 주성분들을 찾은 거예요. PCA가 찾은 우리 주성분 몇 개라 그랬죠? 몇 개 찾겠다고 했어요. 50개 찾겠다고 그랬죠? 50개의 주성분. 여기가 몇 개? 50개. 50개. 컬럼의 개수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거는 컬럼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그 나중에 차원 축소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중요한 건 요게 50개다라고 하는 게 주성분이 50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츠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로우의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로우의 개수는 컴포넌츠의 개수랑 같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원본 훈련 데이터의 피처들의 개수랑 똑같아요. 항상 피팅 끝나고 나서 컴포넌트들을 찾아보면 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0개를 우리 여기가 만 개니까 100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렸던 것 중에서 함수를 만들었던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프 그려주는 함수를 만든 게 있을 텐데, 이건가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있었군요. 클러스터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 2차원 배열을 넘겨주면 2차원 배열에서 원소의 개수를 만들어서 그 다음 컬럼은 무조건 10개를 고정시켜주고 그 2차원 배열의 랭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행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래프 그려주는 거 있었죠.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거를 넘겨볼게요. 여기다가
얘가 마치 100 곱하기 100짜리 이미지처럼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플롯 클러스터에다가 PCA 점 컴포넌츠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첫 번째 주성분을 그려본 거고요. 두 번째 주성분, 세 번째 주성분, 네 번째 주성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몇 개냐면 50개가 있어요. 50개. 이미지가 점점 이렇게 뭔가 뭐 흐릿해져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뭐 사과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여기다 실제로 사과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를 서로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합성을 해주게 되면 검은색은 뭐 안 보이게 되고 흰색은 뭐 조금 더 밝게 보이게 되고 그런 과정을 상상하시면 돼요. 뭐 바나나 이미지를 갖다 놓게 되면 바나나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지금 모양이 보시면 요렇게 바나나 모양도 보이죠. 그다음 동그란 거는 사과 모양도 보이죠. 그다음에 흐릿한 것들도 이거는 파인애플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거예요. 섞여 있으면서 밝은 부분, 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정말 노이즈처럼 보여지게 돼요. 이게 50개의 주성분이에요. 뭐 이 그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PCA가 하는 거는 뭐냐면 차원 축소와 차원 재구성이에요. 차원 축소는 어떤 메서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냐면 여기다 그냥 같이 쓸게요. PCA 클래스에는 그냥 이렇게 쓰죠. PCA 객체에는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트랜스폼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 2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프루 2D PCA 끝난 거니까 PCA라고 할게요. PCA.transform을 하시면 transform 여기다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면 프루 2D를 넘기시면 돼요. 체인만 볼게요. 프루츠 2D PCA의 체인만 보시면 샘플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샘플의 개수는 300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피처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10,0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컬럼의 개수가 50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아이리스 생각해 보면 축이 뭐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또 여기다 그리지도 못하겠어요. 뭐 피털 위드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이거를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이 2차원으로 4차원이 2차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지 한 장이 10,0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필요 없는 픽셀들 다 없애버리고 이걸 어떻게 50개의 픽셀로만 딱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엄청 작아졌겠죠. 얘를 가지고서는 이미지를 그릴 수는 없어요. 얘를 가지고 훈련할 수는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뭐 SGD 클래시파이어나 이런 거에다 넣어가지고 훈련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차원을 축소시켰으면 차원을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차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차원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무슨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을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의 역변환인 거죠. 역변환. 이렇게 변환을 했으면 이게 트랜스폼이면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게 인버스 트랜스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프루츠 2D 이번에는요 PCA가 인버스 IMV라고 할게요. 인버스 훈련이 끝난 PCA 객체가 PCA 점 인버스 트랜스폼. 자, 여기다는 무엇을 넣는 걸까요? 차원 축소된 녀석을 넣는 거예요. 원본을 넣는 게 아니라 축소된 녀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츠 2D PCA를 넣으시는 겁니다. 자, 재구성이 끝나고 나면 프루츠 2D 인버스의 쉐입을 보시면 원래 차원으로 되돌아와 있죠. 원래 차원으로 되돌아와 있어요. 여기 픽셀 개수가 몇 개가 됐어요? 10,000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샘플 개수는 항상 똑같아요. 샘플 개수는 항상 똑같은데 피처 개수로 되돌아온 거예요. 아, 여기는 컴포넌트 개수라고 할까? 컴포넌트. 차원을 축소하게 되면 컬럼의 개수가 주성분의 개수와 똑같아지게 됩니다. 차원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게 되면 컬럼의 개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피처의 개수랑 똑같아지게 돼요. 근데 얘는 원본 이미지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원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차원이 재구성된 이미지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서브플롯 두 개를 만들게요. 피겨 액시스 plt.sub 플롯 치죠. 컬럼의 개수를 두 개로 할게요. 두 개로 하고요. 피겨 사이즈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두 개를 넣을 거니까 가로 길이를 좀 길게. 그 다음에 액세스 0번에는 무엇을 그릴 거냐면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I am show를 할 건데 프루츠 2D를 괜히 또 리쉐입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원본을 사용하면 되겠죠. 0번.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될 거고요. 컬러 맵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컬러 cmap plt. 컬러맵. 바이너리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액시스 없앨게요. 액시스 0번, 액시스 오프. 일단 얘만 먼저 그려볼까요? 얘만 먼저 그려보면 이게 원본 사과 이미지예요. 왼쪽에 있었던 게 원본 사과 이미지. 얘가. 자, 그 다음에는 재구성된 이미지예요. 재구성된 PCA에서 PCA 차원 축소 후 다시 재구성. 인버스 트랜스폼. 재구성된 이미지. 자, 재구성된 이미지는 어디서 가지고 오시면 되냐면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0번째. 그죠? 여기서 0번째를 가지고 오고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리쉐입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리쉐입을. 아예 요거를 먼저 할까요? 이미지 IMV라고 하고요. 프루츠 2D 인버스의 0번째 가지고 와서 리쉐입을 하자. 2차원이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요걸 하신 이유는 이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에서 하나를 꺼냈으면 1차원 배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1차원 배열을 어떻게 100 곱하기 100으로 변환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그릴 준비가 됐어요. 얘를 어디다 그리시면 되냐면 이제 1번에다 그리시면 돼요. IM show image inverse. Cmap 똑같이 주시면 되겠죠. Cmap은 plt.cm.binary. 그다음 여기도 없앨게요. 축을 없애버리겠습니다. off. 자, 이게 재구성된 이미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원본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100 곱하기 100짜리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100, 그 다음에 가로 길이 100이었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거를요 50 픽셀만 갖는 걸로 줄여버렸던 거예요. 10,000개의 픽셀이 있어야 되는데 50개의 픽셀만 갖는 걸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50개의 픽셀을 가지고서 다시 100 곱하기 100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뭐냐면 대부분의 원형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 보시면 좀 뭉개지긴 했죠. 그 다음에 완전히 하얗게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회색이 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세한 정보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줄어들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일종의 압축하고 압축 해제하고 비슷하죠. 파일을 완전히 작은 크기로 압축했다가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차원이 축소가 되더라도 10,000개하고 50개는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10,000개하고 50개는 엄청나게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재구성을 했을 때 50개 차원에서 10,000개의 차원으로 재구성을 했을 때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가 10,000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10,000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픽셀은 한 50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건데 이거 찾는 방법도 있어요. 몇 개가 가장 중요하냐 뭐 이런 거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걸 찾을 수도 있어요. 파인애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인애플도 한번 볼까요? 코드를 요만큼을 그냥 복사를 할게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고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요. 아마 100번째부터 파인애플이 나왔죠. 100번째. 그러면은 여기도 100. 요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프루츠와 그 다음에 프루츠 2D 인버스 여기만 인덱스를 100으로 바꿔보세요. 100으로 바꿔보시고 다시 원본과 재구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좀 뭉개져 있긴 하네요. 원본 파인애플 이미지하고요. 재구성된 파인애플 이미지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는 더 좀 약간 프릿하게 보이긴 하네요. 네,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바나나도 하나만 볼까요? 바나나도 하나씩만 뭐 복분만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바나나가 제일 처음에 나오던 부분이 200번째에 나오죠. 200번째. 그럼 여기도 200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비슷하게 모양이 보이죠. 그렇죠? 네,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긴 이런 흐릿한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도 뭐 이런 부분도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PCA예요. PCA. 그래서 PCA는 차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원을 축소를 해서
차원을 축소를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피팅만 먼저 시켜요. 피팅만 시켜주고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트랜스폼을 해요. 트랜스폼. 훈련 셋에서는 fit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셋에서는 훈련 셋에서 피팅이 끝났으니까 트랜스폼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지도 학습 PCA를 마치 변환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환기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훈련 셋 차원 줄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차원을 이렇게 줄였으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뭐가 줄어들겠어요? 찾으려고 하는 W 개수들의 개수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죠? 원래는 여기 개수를 10,000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원을 축소해 놓고 보면 여기를 50개만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 넣어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훈련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거. 훈련 시간 적게 걸릴 거다. 근데 훈련 시간만 적게 걸리는 게 아니라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과대적합은 더 줄여주고요. 과대적합은 더 줄여주면서 그 점수는 차원 축소하기 전이나 차원 축소한 후나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차원은 언제든지 재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재구성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손실되는 정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래서 이렇게 손실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설명된 분산. 설명된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훈련이 끝나 있잖아요. PCA가 훈련이 끝나 있죠.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explained varian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plained variance. 쉐입을 먼저 볼까요? 쉐입 몇 개죠? 50개. 왜 50개일까요? 우리 주성분 몇 개를 했어요? 주성분 50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축에서 분산이 얼마냐? 두 번째 축에서 분산이 얼마냐? 세 번째 축에서 분산이 얼마냐? 가장 마지막에 50번째에서 분산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의 모양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PCA 생성할 때 주성분을 몇 개로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설명된 분산도 거기에 맞춰서 개수가 맞춰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50개니까 출력해봐도 될 것 같아요. explained variance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50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50개의 숫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에서가 분산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PCA의 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인 다른 축을 찾고 두 번째로 분산이 큰 축을 찾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수직이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분산이 큰 축을 찾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는 게 PCA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성분을 따라서 계산한 분산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주성분을 따라서 계산한 분산이 두 번째로 크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PLT 점 선그래프로 그릴까요? 플롯. Y축만 넣어도 되죠. X는 자기가 알아서 그려주니까 Y축만 넣어서 그려도 돼요. 그러면 PCA 점 explained
variance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굳이 점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점 찍고 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PLT 점 Q.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을 찍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점을 안 찍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선으로 쭉 이렇게. 계속해서 작아지죠.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왼쪽이 분산, 베리언스를 얘기하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축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축의 개수. 자, 이거를 뭐 이거 안 넣어도 똑같은 그래프 그려주죠. 요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이 숫자들을 누적해 가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누적해 가면서. 자, numPy에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comSu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mSum. cumulative sum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umulative sum. 자, 이게 뭐냐면 PCA의 점 explained variance. (13825)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원래 값하고 똑같죠. 원래 값에다가 3244970을 더하면 여기다가 요거를 더하면 그걸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거 두 개에다가 다시 얘를 더하면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거죠. 점점 커가는 거. 이게 cumulative sum, 누적합계예요. 누적합계.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할까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컴썸 이렇게 할까요? 컴썸 누적성 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죠. 자, 이렇게 됐고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점점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려보시면 plt.plot 그 다음에 com, sum,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점점 그 설명되는 분산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가 꺾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 모습인 거죠. 분산들이 계속해서 0에 가까워지는 값들이 돼요. 축이 첫 번째 축이 분산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축이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으로 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쪽으로는 그 분산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이거를 반대로 그린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썸.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분산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아까 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PCA 점 explained 하면 variance가 있고 variance ratio가 있죠. 이게 설명된 분산 비율. 설명된 분산 비율이 첫 번째 축이 몇 %? 42%. 그러니까 전체 분산의 몇 %다? 데이터들의 전체 분산에서 42%를 설명한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0.099니까 대략 한 1%. 1%. 그 다음에는 아니군요. 10%군요. 10%. 반올림하면 0.1이 되죠. 반올림하면 0.1이니까 10%. 그럼 두 개만 합치면 벌써 52%.
그죠? 축 두 개만 있어도요. 전체 분산의 50%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 56%, 4%, 그럼 60% 이렇게 되는 거죠. 누적시켜 나가면. 누적시켜 나가면.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누적을 해볼게요. 이것도 누적을 해서 그려보시면 컴썸 바 레이쇼라고 하죠. numpy 점 cumulative sum 그다음에 pca 점 explained variance ratio. 이번에는 요거 하나만 그릴게요. 요거 하나만. plt 점 플러스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시면 되고 sum 바 ratio 이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주성분 50개가 있을 때 여기가 대략 95% 정도까지 근처까지 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50개만 있어도 전체 분산의 95% 정도는 95% 조금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한 92% 정도는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복원했을 때 이미지가 90%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차원을 줄였다가 다시 되돌리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92%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분산된 설명 비율과 설명된 분산과 죄송합니다. 설명된 분산과 설명된 분산 비율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축의 개수를 무조건 50개로 정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설명된 분산 비율이 몇 %냐 이거 우리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출력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일 끝에 그 퍼센티지만 보면 축을 50개를 선택을 했을 때 대략 아까 제가 눈대중으로 92%라고 했었잖아요. 92%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축을 50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100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뭐 200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10,000개가 있으니까 뭐 1,000개까지는 해야 되겠느냐, 주 성분의 축을 몇 개를 결정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를 찾아보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